현대자동차그룹이 로보틱스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로봇 투자와 적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의 규모는 2030년 19조에서 2035년에는 55조 규모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시대 로봇주들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로봇주입니다. 지난달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좀 낳고 있고요. 자, 로봇주 오늘 어떤 포인트에서 가져오는지 곽유정 파트너 말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슈 레이더 시간 통해서 많은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많이 좋아하시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그렇죠. 반도체, 최근엔 또 유리기판 쪽도 많은 또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그중 하나가 로봇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참 특히 그랬어요. 네, 확실히 근데 지금 로봇 쪽이 이슈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맞습니다. 또 이슈가 또 나오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지난 금요일에 급등세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그만큼 또 시장에 이런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또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는 사실 선제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부터 우리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에도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해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LG전자가 지분 뭐 최대 주주든 2대 주주든 갖고 있는 데가 몇 개가 되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예, 뭐 이런 예. 이제 기업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LG전자 쪽에서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라는 곳에 30%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게 되면요 지분 한 51% 정도 이제 보유하게 됨으로써 경영권을 또 이제 확보하게 되겠죠. 그렇게 네. 된다면 베어 로보틱스 역시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국내 굴지의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로봇 투자에 콜옵션까지 행사하는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지금 작년에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현대차 쪽에서 이번에 2세대 아틀라스 예, 이제 공개를 예. 했는데 이 아틀라스가 뭐 예전에는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을 때 뭐 덤블링이라든지 약간 고개 수준으로 약간 퍼포먼스성으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공장에 투입됐을 때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물론 이제 상용화까지는 내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올 하반기에 또 이제 공장에 투입한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가 그러니까요.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이제 내년까지 한 100조 원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뭐 테슬라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글로벌 이제 기업들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BMW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7월부터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이제 공리를 부품 조립이라든지 내지는 조립과 운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BMW는 그 영상이 화제가 좀 됐었어요. 네, 근데 중국도 쪽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중국의 뭐 지리자동차라든지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비테크 로보틱스의 워커를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맞습니다. 공장에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이슈가 올해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라간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낙수 효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로봇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뭐 좀 약간 이제 화려하게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의 그늘이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쓰는 특히 생산 현장 라인에서 이렇게 일하는 부분은 사실 사람의 어떤 역할이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최근에 더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여기도 굉장히 많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로봇 관련 기업들 1월 마지막 거래일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삼성의 미래 로봇 추진단 설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수급이 몰린 건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반응했던 건 라운테크였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딥시크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납품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이젠 R&M은요, 올해 들어서 로봇 기업들 가운데 상승력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한 달 동안 한 3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전일에도 한 22%가량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38,500원 선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월 개장할 때는요, 한 13,000원대였는데요. 3배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과 관련된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대장주라 할 수 있는 건 삼성의 선택을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51%의 주가 상승이 한 달 동안 이어졌고요. 전일만 무려 21% 급등했습니다. 결국에는 30만 원 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LG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로보티즈 역시나 12% 두 자릿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개미,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일개미를 LG에 납품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대장주로서 좀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전일에도 강한 상승 나왔고 한 달간 한 60%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1월 달 들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 기업들은요, 대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주가의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 기업 등에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미 크게 튄 종목들도 좀 여러 개가 되고요. 그래서 좀 잘 좁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파트너님 어떤 종목을 보시려고요? 네, 아무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최근에 올라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 2대 주주가 대기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런 특징이 때문에 있죠. 대기업이 또 주주로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중점적으로 맞춰봤을 때 유일로보틱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SK 쪽에서 지분 투자를 작년에 특히나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분율이 한 13.4% 정도 지분율이 높네요.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난해 이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상증자 참여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SK와 좀 연계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로봇 기업들이 성장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 좋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외형 성장을 좀 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주력으로 했었던 사업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사업을 키워왔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다양한 이제 로봇을 취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직교 로봇을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직교 로봇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 공장 같은 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레일 달려 있어서 거기 이제 로봇 팔 같은 거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조 조립을 하거든요. 그런 게 네. 직교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교 로봇 등의 이런 로봇들이 결국에는 그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거의 한 50%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기업이 사실 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SK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낙수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대감이 더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도 공장이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또 계속해서 이 노동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배로 이제 노동력이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SK온 쪽에서도 계속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유일 로보틱스에 있는 이런 이제 관련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자동화 물류 설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도입을 시키게 되면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그러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제조업에 대한 그런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 쪽에서 SK향 네. 관련된 로봇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미국 공장 어디에다가 뭐 도입을 할 것인지 내지는 얼마만큼 뭐 물량을 나중에 도입을 시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안 왔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상으로도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일 로보틱스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은 지금 상장 후 3년 동안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다시피 37,000원대 구간대를 명확하게 지금 돌파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이제 5월달 구간에서 한번 41,500원까지 뛰어오르면서 37,000원 구간대를 돌파해주고자 하는 시도들은 작년에 몇 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000원대만 돌파를 네. 하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유일 로보틱스를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좀 주가도 보면 확실히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현재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좀 있고요. 자, 이번에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시장이 이제 로봇 하면 이제 하드웨어 쪽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름은 종목 명은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장된 지 한 3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클로봇이라고 기업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 LG, SK 앞서서 말씀하신 이런 대기업들 중에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라 이제 로봇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클로봇이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냐면 현대차가 이제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계라고 불리우는 스팟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 스팟을 국내 유통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래처들을 좀 고객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로보틱스, KT, 롯데 등이 주요 고객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실적과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어울리지는 않죠. 클로봇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로봇 기업들의 멀티플이 지금은 클로봇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봇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로 보신 스팟을 국내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